몸이 따뜻해지면 질병을 막아주는 면역력이 더욱 활성화됩니다. 당근은 그리스어로 몸이 훈훈해진다는 말에서 유래된 것인데요. 암세포를 굶겨 죽이고 당뇨병의 씨를 말리는 성분이 당근에 들어 있었습니다. 하지만 100% 효능을 내기 위해서는 같이 먹어야 좋은 음식이 필요한데요. 온라인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인이 싫어하는 채소 2위에 오른 게 당근이었답니다. 15.1%의 득표율을 기록했는데요. 그럼 17.6%로 1위를 차지한 비호감 채소는 뭐였을까요?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채소의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가 잘 참고해서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꼭 알려드릴 테니까요. 암세포를 다스릴 수만 있다면 누구나 건강 100세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. 통계청 조사 결과 대한민국 국민 사망 원인 압도적 1위가 암이기 때문인데요.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당근이 당뇨병의 씨를 말릴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지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우주식량자원으로까지 선정한 항암 채소와 함께 먹는 방법입니다. 맛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씨를 말리는 탁월한 효능을 갖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는 마트에서 당근을 무작정 사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? 당근과 양파가 궁합에 좋지만 장을 볼 때 1초 만에 알아볼 수 있는 구별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. 마지막 세 번째는 미국과 유럽에서 눈과 폐 건강에 너무 좋기로 유명한 당근 먹는 방법입니다. 곧 한국에도 널리 퍼질 것 같은데요. 당근이랑 같이 먹었을 때 영양소 흡수율을 무려 7배 이상 올려주기 때문입니다. 이제부터 당근은 비싼 보약을 대신할 건강식품으로 변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당근이랑 고구마랑 같이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.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식량자원으로 선정한 게 고구마죠. 영양소도 많은 데다가 척박한 환경에서도 키울 수 있고 줄기랑 이파리까지 안 버리고 다 먹을 수 있습니다. 괜히 구황작물의 대명사로 손꼽히는 게 아닌데요. 거기다가 일본 동경대 연구소에서는 한술 더 떠서 고구마를 최고의 항암식품으로 선정했습니다. 80종류가 넘는 채소를 모아놓고 발암 억제율을 비교해봤더니 고구마가 제일 높았다는 거죠. 98.7%로 최고 스코어를 찍었다고 합니다. 근데 사실 당근도 암을 예방하는 효능에 있어서는 손색이 없다고 하는데요. 정상세포 돌연 변이를 억제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들, 암이 뭡니까? 세포가 해야 되는 제 기능은 하지도 않고 멈추지 않고 무한대로 증식하면서 정상세포 자리를 암세포가 대신하는 현상을 말하죠. 우리 몸에서는 하루에 암세포가 수천 개씩 매일 만들어진다고 합니다.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암 환자가 되는 건 아니죠. NK세포 같은 면역체계가 암세포를 없애주기 때문인데요. 암세포 변이를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당근, 그리고 항암채소 1위로 선정된 고구마를 같이 먹는 좋은 방법은 고구마 샐러드에 당근채를 듬뿍 넣고 드시는 겁니다. 찐 고구마 으깬 샐러드는 음식점에서도 밑반찬으로 자주 접하셨을 텐데요. 당근하고 같이 드시면 밥 대신 드셔도 괜찮겠습니다. 대신 고구마는 당근하고 다르게 혈당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. 몸에 좋다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진 말고요. 하루에 한 주먹 정도 적당히 드시는 게 좋겠죠. 근데 여러분들, 요새 탕후루 같은 불량식품 때문에 10대 당뇨 환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.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. 하지만 당근하고 양파를 같이 먹으면 당뇨 예방에 보탬이 될 수 있는데요. 당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 덕분입니다. 너무 쉽게 에너지로 바뀌어버리는 탄수화물 음식을 자주 먹으면 당뇨에 걸리기 쉬워지고요. 단순당 섭취 비중이 늘어나면 중성지방이 많아져서 혈관을 틀어막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한 당근을 먹게 되면 소장에서 당 흡수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. 포도당은 식이섬유랑 같이 있을 때 흡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뇨를 예방할 수 있고 비만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인데요.
여기서 당근에다가 양파를 같이 먹으면 더 강력한 당뇨와 비만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. 양파는 중성지방 배출에 도움을 주는 건 물론이고요. 혈관을 넓혀주는 유화 알릴 성분이 들어있다고도 전해집니다. 콜레스테롤이 엉겨서 혈관 벽에 달라붙으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딱딱해지니까 막히거나 터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요. 마치 때가 껴서 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 세면대 배관을 넓히는 것처럼 그렇게 혈관 또한 넓어진다면 원활한 혈액순환은 물론이고 혈관 수명을 좀 더 늘릴 수도 있을 겁니다. 당근이랑 양파를 같이 즐겨 먹는다면 말이죠. 전하면 파전, 부추전, 김치전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만요. 당근 양파전도 가끔 챙겨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. 두 재료 다 채로 썰어서 부침가루 반죽이나 계란으로 버무려서 부쳐 먹는 건데요. 만들기도 간단하고 맛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밀가루가 야채랑 기름하고 몸속에 같이 들어가면요. 혈당 올라가는 속도가 확실히 더뎌진다고 하거든요. 영양가도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이건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근데 가끔 보면 미니 당근이라고 해서 손가락 한두 개 두께만큼 조그만 당근 본 적 있으시죠? 그게 영양소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. 당근에 들어있는 팔카리놀 성분이 항암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덴마크 연구팀을 통해 밝혀졌는데요. 당근을 안 자르고 통째로 요리했을 때 25%나 함량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당근 껍질이 영양분 손실을 막아줬기 때문이라는 건데요. 그래서 껍질을 벗기지 말고 가급적 통째로 먹는 게 좋고 요리가 끝난 다음에 자르는 게 영양소를 지키는 데 좀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. 아예 자를 필요가 없는 미니 당근을 드시는 게 더 좋다는 건 당연하겠죠.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평소에 아보카도 당근 샐러드 챙겨 드시는 분이 계실까요? 이게 서양에서는 건강식이라고 해서 자주 먹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많이 퍼진 것 같지 않더라고요. 여러 효과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눈이랑 폐 건강에 직방입니다.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 속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뀌면서 황반변성 같은 눈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요.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발병률을 52%나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는데요. 근데 당근을 그냥 씹어 먹으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10%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. 하지만 아보카도랑 같이 먹으면 60에서 70%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기름을 물에 부으면 안 섞이고 둥둥 뜨죠. 베타카로틴도 지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냥 먹어가지고는 흡수율이 너무 낮은데요. 아보카도 속살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베타카로틴 흡수율을 7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. 아까 당근이랑 양파를 전으로 부쳐 먹으면 좋은 이유도 아시겠죠? 흡수율이 7배 좋아진다는 얘기는 영양가가 7배 높아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. 잘 어울리는 음식을 같이 먹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근데 뭐든지 몸에 좋다면 무조건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. 예전에 하루에 당근을 10개씩 먹는 외국 사람 얼굴이 당근색으로 변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. 이게 카로틴 혈증이라고 해서 일종의 중독 증상 같은 거거든요. 몸에 좋은 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합니다. 하루에 당근 반 개도 충분하다는 거죠. 당근이랑 고구마 얘기를 드렸는데요. 둘 다 생으로 드셔도 됩니다. 채소에 수분하고 열을 가하면요. 이 가수분해라는 게 일어나면서 일부 식이섬유가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. 다만 채소를 생으로 먹는 게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. 그냥 먹어도 좋은 점이 분명히 있지만 불편한데 억지로 생채소를 고집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. 오늘은 조선시대 왕이 내린 하사품이었던 당근을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부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맞이하시는 모든 날들이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